자,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책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고 독서 토의 활동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쓰기 시간인데 이 책이 문화재를 정하고 그 문화재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화재 12가지 외에 하나의 문화재를 선정해서 그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종류의 글들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 문화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와 관련된 그 시대상, 시대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더 좋은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방식, 글 서술 방식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하셨으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즉, 첫 번째,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그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가. 세 번째, 이 글의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글다 보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도 잘 되었는지 뭐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 글 자체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찬진이부터 발표하도록 하겠고 찬진이가 공책에 쓴 관계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고 나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거에 대해서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찬진이 발표한 다음에 서로 민준이, 찬수, 시안이 순서대로 찬진이 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진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음, 근데 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음, 그냥 이 공책에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 공지에 써 있는 대로 한 글자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원래는 제출해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찬진이가 그냥 공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맞아. 네. 네. 해요? 네, 시작하십시오. 일본의 반격에 맞선 조선, 문화재는 임진왜란의 뭉치 전적. 임진왜란 당시 왜는 전주를 침략하려 했어요. 그때 왜군이 많이 전사하여 전주를 함락하지 못해 조선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1592년 5월 23일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때 조선에서는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겨났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을까요? 음, 1900, 1592년 5월 23일 일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제일 먼저 선봉장의 고니 씨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대군을 맞은 장발은 일제보다 훨씬 적은 인력을 가지고 싸우다 끝내 패배하고 말았어요. 전쟁 시작 이후 일본이 승세를 거두고 있는 와중 조선의 연이은 요청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규모 병력과 함께 명나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덕분에 이긴 전투는 평양성 전투밖에 없었고 오히려 조선의 식량과 백성까지 건드렸습니다. 명나라가 방해를 하긴 했지만 이순신과 홍범도 같은 위대한 병사들이 여러 전투를 승리로 거들어 승세를 조금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승세를 잡았는데 갑자기 일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후 일제 병사 등 일제로 돌아갔고 7년 만에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끝. 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자, 서로 찬지 글에 대해서 평. 일단 처음 써보는 여기서 글쓰기를 처음 해도 역사 내용, 역사 내용 사회하고 선생님 잘 안 아, 들려요. 그래. 좀 가까이 대고 이거. 아까 잘 들렸다는 듯 그러네. 조금 자세하게 역사 내용을 써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민준이. 어, 그
약간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많이 쓴 것 같아서 많이 쓴 것 같아요. 찬수. 저도 문화재랑 관련된 거 많이 써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안이. 약간 역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고, 약간 되게 다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찬진이가 글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찬진이가 잘한 게 있고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 자, 찬진이가 무슨 설명을 참 잘했어? 역사 이야기, 역사 중에서 뭐? 임진왜란. 그치, 임진왜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점들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 찬진이가 이제 크게 칭찬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정작 뭐가 빠졌어? 자, 음, 찬진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문화재가 뭔지 아는 사람? 서로 민준이, 찬수, 시안이. 찬진이가 소개한 문화재가 뭔지 기억나? 잘 못 들었어. 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약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돼 있는 문화재라는 걸 문화재여서 임진왜란을 걸 설명해 준 건 참 좋았어. 참 잘했어. 네. 근데 정작 그 문화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거. 그게 살짝 아쉬운 것 같아. 찬지가 소개한 문화재가 뭐 전주에 뭐라고? 전주의 웅치 전적이요. 옹치전적이요? 웅치?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웅치, 전적지, 여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보니까 완죽은 사적이어서 전적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어, 정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게 왜 중요한지 라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임진왜란의 첫 육상승전지 이게 무슨 말이야, 선진아? 그 육지에서 처음으로 얘랑 싸워서 이긴 곳? 그렇지. 지금 아까 찬진이가 그 설명한 역사에서 알 수 있지만 일본이 그 부산 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계속 진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한양까지 뺏기고 그 선조임금은 도망가고 저기 의주까지 도망가고 심지어는 막 우리나라를 버리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할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패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육상에서 첫 승전을 거뒀던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해상에서는 누가 싸워서 이긴 거야? 바다에서는 누가 싸워서 이겼어? 이순신, 신신, 의심신장. 싸워서 이긴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안군 북이면 세동리 일원과 완주군 수양면 신촌 일대로 약 뭐 23만 2,329 제곱미터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어,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전적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진왜란 웅치전투가 도대체 뭐냐? 요거에 관한 설명도 사실 이 자료에도 그 잘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뭉치 전투 해가지고 따로 이제 뭐 해야 돼? 조사를 더 해봐야지. 찬진이가. 그래서 여기 블로그를 보니까 뭉치 전투를 아시나요? 해가지고 임진왜란 초기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웅치 일대에서 벌어진 조선 강국 의병과 어, 왜군과의 전투 초기 금산을 점령한 왜군이 진안을 거쳐 전주 부속을 공격하는 것을 웅치론에서
김제국 정당 등이 사투를 벌여가지고 어쨌든 승리를 거뒀다라고 했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지킨 전투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호남,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남북도야. 전라남북도를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전투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지. 그래서 어, 임진왜란 초기 조선 최대 위기상에서 왜군은 꼭 호남 지역을 지켰네요. 조선이 육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한 최초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남권에서 왜군을 물리지 않았다면 나라 전체가 왜군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로서 그 공을 치하했다는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찬진이가 글에다 보태어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뭘까요? 하면서 이제 아까 찬진이가 썼던 그 부분들이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니 찬진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그 진출했다고 해야 되나 싸웠다고 해야 되나 여기 왜군에 침입돼 갖고 여기 보여? 지도가 보여? 여기 지도가 좀 작게 보이는데 여기 지도가 보여? 보여? 지도 보이니? 네. 네. 그래서 일본이 여기 보면은 이쪽 경상도 쪽 넘어가지고 여기 일대를 다 휩쓴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인데 여기 전라도만 빼고 다 이렇게 휩쓸어 간 건데 요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아까 찬지가 말했던 뭉치전투 덕분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를 지키는 게 가능한 게 이 전라남북도 지역이 곡창지대, 평야지대예요. 즉 쌀 생산이 아주 많이 되는 곳이. 그래서 이 곡창지대를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왜군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웠던 것들이 전쟁하는 군인들이 결국은 먹어야 살잖아. 그러면 식량을 뭐 해야 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기가 먹을 식량을 다 뭐해? 싸매고 가는 방법이 가지고 있지. 가요? 근데 싸매고 가기는 사실은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보고를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거기 지역에서 얻는 그렇지, 그곳에 가서 뺏어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원래 일본 외국 같은 경우 그곳에 가서 이제 전투 식량을 확보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웅치전투라던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남쪽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런 보급을 제대로 잘 못 받음으로 인해 갖고 왜군의 어떤 그런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웅치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계속 얻어 터지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웅시전 때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 우리 싸우자 물리치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웅시전 또 어쨌든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찬진이가 그런 부분들 자료까지 조금 더 조사해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진아 됐니? 찬진이가 사라졌어. 자, 네? 찬진아 이해했어 쌤 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조사해서 하면 되고 어떻게 찬진이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는 뭘 공부해서 쓴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그, 쓴 걸로 쓴 거야. 음, 책 찾아보고 음.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제 찬진이가 찬진이 말로 바꿔서 설명한 것들, 어투 등을 바꿔 설명한 것들, 이런 부분들 아주 좋은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어려워. 민준이. 민주 자, 민준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건 서로 거고, 민준이 거 쌤이 복사를 아직 안 했나? 안 나오는데, 선생님? 뭐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공유한 게 안 보여? 네, 다 됐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 네. 자, 우리 민준이가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는 시안이, 찬수, 찬진이 서로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나- 자, 잠깐만 화질 좀 켜줄게. 자, 민준이 발표하겠습니다. 신라의 별을 보다 천문대. 벽돌 개수의 의미. 선덕여왕 때 지어진 첨성대는 선덕여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첨성대의 몸체 돌단은 총 27단인데 27번째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첨성대를 이루는 돌의 개수는 365개 대의 돌로 1년의 날수와 같다. 가운데 창문을 기준으로 위쪽 12단과 아래쪽 12단은 1년 12달 24절기를 나타냄으로써 벽돌 개수로 선덕 여왕과 날수 등을 나타낸다. 첨성대의 쓰임과 중요성. 첨성대는 하늘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쓰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천문학의 상징물,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첨성대를 천문대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첨성대의 중요성은 첨성대에서 옛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며 농사를 할 날씨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는 농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신라 사람들은 첨성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렇지. 자, 민준이 수고했습니다. 자, 시안이부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 약간 첨성대 약간 장점은 약간 되게 첨성대 약간 특징 같은 거를 되게 잘 나타내는데 약간 뒤에 약간 어느 시대에 뭘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찬진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잘 썼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건 잘 못 쓴 것 같아. 찬수, 그,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잘 쓰고 다른 시대나 이런 것도 잘 쓴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가까이 대고 얘기해. 천문대의 그 약간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아요. 자, 민준아, 네, 찬진이하고 찬수가 서로 딴 얘기한 거 알아? 네, 찬진이하고 찬수가 서로 딴 얘기한 거 아니냐고. 뭔 일, 아니, 찬진이도 평가하고 찬수도 평가했는데 둘이 네, 서로 딴 얘기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딴 얘기요? 서로 다른 평가를 한 거, 다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반대되는, 뭐가 반대되는 얘기했어? 제가 이거 약간 역사 뭔가 그런 어, 이야기 잘 안 써가지고. 그럼 누가 진실이야? 찬진이가 평가가 진실이야? 찬수가 진실이야? 찬진이? 찬수가 거짓말쟁이야? 네가 보면? 어, 거짓말쟁이는 살짝 조금 거기까지는 아닌데. 거짓말쟁이까지 아니야? 야, 찬수는 지금 너가 문화재도 잘 쓰고 그 당시 시대 역사도 잘 썼다고 그랬고 찬진이는 문화재는 잘 썼는데 그 시대 역사 배경을 안 썼다고 그랬고 근데 다른 게 어 누구 말이 사실이냐고 민준아 사실이야. 누구 말 네가 찬진이 평가가 맞는 거야 찬수 평가가 맞는 거야 근데 어 저는 어 약간 이야기를 좀 덜 쓴 것 같긴 해요. 볼 때. 뭘 잘 쓴 것 같다고? 역사 음, 약간
국어 설명 그런 응, 거 응, 이야기들을 좀 응, 덜 쓰고 응, 그냥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사실만 너무 쓴 것 같아요. 응. 찬수, 네, 민준이가 지금 자기가 문화재에 대한 것만 쓰고 역사 사실은 잘 안 썼다고 그러는데 민준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뭘 지가 써놓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찬수 니는 아까 보였잖아. 얘가 역사 배우도 잘 썼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게? 네, 아니면 차마 민준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진실을 말 못한 거야? 아니요. 뭐야 그럼 진실이 도대체 상처야? 어? 아까 네가 잘 썼다고 그랬잖아. 둘 다. 네, 근데 지금 민준이는 하나만 잘 쓰고 하나는 안 썼다고 그랬잖아. 뭐가 네. 진실이야? 제 이제 말은 뭐가 너무 찬스를 어? 시안이 뭐라고? 너무 찬스를 뭔가 이렇게 너무 뭐가라 뭐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찬수 너 뭐라고? 야 시안이 너를 할킬 때는 뭐 너 시안이 너 할키는 거 괜찮고 찬수 할키는 건 안 돼? 에이, 갑자기 저는 괜찮죠. 오 찬수만 감싸주는 거야? 야, 아니요? 선생님이 찬수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준다고. 이유를 묻는 거야 찬수한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선생님이 잘못 봤거나 민준이가 잘못 봤거나 찬지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찬수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는 거야 찬수. 자, 그래서 찬수 할 얘기 있어? 아니요. 없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찬진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찬진이하고 반대지. 네. 찬진이는 문화재 얘기는 안 쓰고 뭐 역사 배경 설명만 열심히 잘 썼답니다. 근데 민준이는 지금 거꾸로 문화재 얘기는 열심히 잘 썼는데 정작 뭐 그 역사를 시대의 역사 얘기는 안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찬진이는 민준이한테 배우고 민준이는 찬진이한테 배워야 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찬진이 버전으로 쓰면 요 얘기 다 썼지. 요 얘기 다 안 쓰고 찬진이 버전으로 쓰면 누구 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아? 선덕요. 선덕여왕 때의 어, 신라의 모습을 썼겠지. 아, 선덕여왕 때 신라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나,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나를 열심히 썼을 거야. 음,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다 빠져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자기가 조사를 해야지. 선덕여왕 때 도대체 무슨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나? 자기가 조사해봐야지. 뭐 선생님도 지금 특별히 선덕여왕 때 무슨 드라마에서 무슨 뭐 그 드라마 얘기만 본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선덕여왕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드라마만 나와요. 자, 아, 선덕여왕 해갖고 위키백과 한국어에 선덕여왕에 대해서 왕이 나와. 그래서 한국사 최초의 뭐야? 여왕. 여왕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선동여왕이 어떻게 해서 여왕, 그 당시에는 다 아들들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왕이 오를 수 있나?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필요한 거지. 자, 음, 진평왕의 딸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화백회에 서 진평왕의 왕녀인 덕마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성스러운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왕이라는 뜻으로 성고 황조라는 존호를 올렸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각지의 관리를 파견하여 호람이 고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게 했으며 각 나라의 사실을 파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신궁에 제사 올리고 조세 일용과 감해 주었고 백제가 서쪽 변경을 침공했고 그 다음에 각자의 민심을 이루어가게 하였고 뭐 당나라 또 신령한 거 봉해줬고 법회를 크게 열었고 백제 장군이 쳐들어오자 무찔렀고 역시 고구려가 공격해오자 대장군 알체를 파괴해서 격퇴하고 불안한 민심을 달랬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귀족의 자제들을 유학생으로 당의 국자금에 입항하게 하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당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제가 의장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성 공개해서 당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고 백제가 대하성을 함락시키자 김춘지 사이
이찬 풍속등이 죽었고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동맹을 요청하였고 뭐 그런 얘기. 아, 또 오히려 이 얘기는 좀 유명한 얘기지. 김춘추의 그 토끼에 관한 얘기 그 시대. 그러니까 백제 의장이 오히려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위협에 빠지니까 당나라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구려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했던 그 시대가 지금 보니까 선동여왕 당시였던 그런 시대네. 그럼 그 이야기,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면 됐겠네.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됐니? 네. 네, 지금 요 부분을 따로 막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런 자료들을 민준이가 역시 뭐 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이 첨성대를 세울 당시에 선동요한의 도대체 그 당시 시대 신라는 어떠했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백제가 자꾸 쳐들어오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힘이 붙이자 고구려의 사실을 김춘추의 사실을 보내서 뭐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선동요한 때 더 이상 이제 뭐가 없으니까 그 성골 출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 이제 누가 김춘추가 진골 김, 출신의 왕으로 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김춘추의 아들 그 누구야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하게 완수하게 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어쨌든 소개하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이 누구였어? 한 명 더 있었는데 뭐지 이름이? 3등이 누구였어? 3등 세 번째가 서로 아니었나? 서로였어? 아니었는데? 아니 서로 아니에요. 서로가 5번이었고 2번이었고 뭐지? 그러면 찬준이. 아 찬수? 찬수인가? 아, 자, 찬수도 공채에 섰기 때문에 찬수가 발표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서로 민준이, 시안이, 찬지의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찬수 발표하겠습니다. 네. 조선의 일대왕 이성계. 이성계는 고려 국민한 시기부터 급부상한 신흥무장 세력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본격적인 활동은 1361년 동호감 만우박의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 승승장구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이성계와 함께 외적을 색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최영에게는 이성계로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고민한 사후 임세력을 함께 물리쳤지만 언제나 최영의 다음 자리였습니다. 이 즈음 최영과 그가 보호하고 있던 우왕 명나라의 이전 원나라의 땅은 명나라의 소유라는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국토 불안한 틈을 타 요동까지 정벌하고자 나섰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요동정벌이 불과 한 네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야구가 녹아 무기로 쓰기 힘든 점, 노동을 공격하는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침입할 우려,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견은 타당한 부분도 있었으나 최영과 의왕이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요동정벌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화도에서 큰 비를 만나고 조민수를 설득해 회구를 선택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반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을 위해 얻은 대군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태산과 같은 존재 최영을 제거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내쫓고 고려 중앙정계의 1인자가 되었고 도움을 준 것은 신신사대불이었습니다. 1392년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1493년 경복궁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비록 이성계의 재위 시간은 6년밖에 안 됐지만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왕위에 물러났습니다. 끝이요. 네, 수고했습니다. 서로 어, 그- 가까이 대고 일단 그 역사를 조사를 어 역사 조사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민준이 그 약간 인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랑 약간 역사 이야기 잘했는데
그 이 책이 약간 그 보통 거의 다 약간 문화재인데 약간 인물을 설명. 시안이. 약간 근데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몇 줄 없는 것 같아요. 찬진이. 그 역사에 대한 설명도 잘했고 이 책에선 이성계가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잘한 것 같아요. 오, 찬수. 찬진이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찬수야? 네? 그리고 찬진이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 넷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내 중에 제일 좋았어. 야, 씨. 너네, 너네 무슨 일 있었어? 너네 맨날 네? 으르렁거렸잖아. 네? 으르렁거리는 형제였잖아. 네? 으르렁거리는 형제였잖아. 어? 근데 왜, 너네 뭐, 어?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왜 갑자기 친한 척해?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었잖아. 그러긴 했네요. 자, 아니 근데 어, 너무 인터넷에서 베껴 쓴 거 보였어요. 너 너무 인터넷에서 100개 쓴 게 보였어? 이제 네. 신뢰가 바로? 어. 자, 좀 아니래요, 찬수가. 찬진이의 평가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인터넷에 베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인터넷 뺏겨서 어떠네. 그 전에, 그 전에. 처음에 한 평가에 대해서. 이성계가 문화재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성계가 문화재라고요? 그래서 찬진이가 이성계가 문화재라서 문화재 얘기도 잘 쓰고 역사 얘기도 잘 쓰고 잘 썼다고 칭찬했잖아. 그래서 찬수가 아주 만족해갖고 막, 어우, 찬진이 평가 최고예요. 그랬잖아. 음, 자, 선생님은 오늘 찬진이로부터 새로운 주장을 배웠습니다. 사람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진아.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찬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수 설명을 들으면서 찬수가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이성계, 유적 했더니 전주에 뭐가 나오더라? 전주에 오목대라는 곳이 나와. 전주 한옥마을에 오목대, 이목대라는 곳이 있는데 요게 이제 누구와 관련된 곳이라는 거야? 이성계. 이성계와 관련된 이 전주 오목대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여기가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길에 본래 고향인 전주에 들러 종친부가 축하잔치를 벌였던 곳에 갖고 이성계와 관련이 그나마 이게 뭐야? 유적지. 그래서 그럼 너가 여기 전주 오목대를 일단 뭘로 문화재로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전주 오목대와 관련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이성계를 쭉 뭐 했더라면 설명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찬수야. 이해가? 네. 아니면 이성계에 저기가 있어. 그 뭐라 그러지? 영정? 영정이요? 그 왕의 얼굴, 왕의 그 모습을 그린 어진. 조선 태조 어진이라고 해서 이성계를 그린 그 저기가 이 그림이 있어요. 유물이에요, 유물. 초상화. 그 어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진을 네가 저기로 정했대. 근데 이것도 역시 저기 똑같이 저기에 있어. 아까 말했던 전주의 경기전이라는 곳에 이 이성계의 초상화, 임금의 전체 모습을 그린 어진이 있는데 요거를 너가 역시 뭘로 정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오목대 대신에 여기 경기전 아까 그 어진을 보신 경기전 여기를 너가 유물유적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유물유적을 정해서 이곳을 우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듯이 조선 건국과 관련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찬수 글에 보면 누구 얘기가 많이 나와? 이성계 얘기 못지않게. 이순신? 아? 이순신? 아니 찬수 얘기 이순신이 나왔어? 이순신 이성 한국 있었지 않아? 누구 얘기 나왔어? 누구였더라? 세 글자 있었는데 이름. 두 글자인데. 세 두 글자. 글자요? 태경. 네. 어?
최영. 최영 장군 얘기를 나왔잖아. 아, 태영. 이성계가 최영을 넘어서야 조선을 건국할 수 있게 된 그런 분이어서 그 이성계와 최영이 무슨 뭐 마지막 그 격전지를 격돌을 벌였던 그런 장소와 관련된 뭐 그런 것이 막 지금 이게 북한 땅이라서 그게 문화유적지로 지정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곳을 정한다던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찬수 같은 경우 어쨌든 그 과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과제에 맞춰가지고 글을 써내는 그런 연습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본 것 같은데요, 다. 내가? 자, 시안익을 보겠습니다. 채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아니야, 산지랑 저기 산지랑 말이지. 이거 근데 사람 천년 기념물도 있잖아요. 뭐라고? 사람 중에 천년 기념물도 있지 않아요? 천연기념물이 사람 중에 천연기념물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또 처음 듣네. 그래요? 사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헐. 천연기념 보통 동물이나 식물들 중에서 귀한 것들을 천연기념물로 정합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시안이가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 제 친구 중에 할아버지가 한 분 약간 국가에서 약간 가야금 잘 치는 그렇지. 거였나? 그건 이제 그런 거 명인, 뭐가 됐었는데? 명인, 명인인가? 모르겠다. 꼭 국보급의 어떤 뭐 명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지정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문화 전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 보존자 전수자에서 지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물유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 보고 그냥 사람은 물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물이 아닙니다. 자, 네. 시안이 일단 발표하고 찬진이, 찬수, 서로 민준이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시안이 제가 정한 문화재는 바로 황구단입니다. 제가 왜 이 문화재를 골랐냐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황구단은 원구단이라고 불립니다. 옛날엔 이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게 풍습이었는데 조선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황구단을 열지 않았지만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일제는 내가 정한 문화재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했나 봐요. 그다음에 그 재단은 헐고인데. 그 후 일제는 재단을 헐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조선호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 태조 이성계는 황구단 폐지를 요청하는 학자들의 창조를 거부하고 황군화를 원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계속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단은 학자들의 항소로 인해 결국 폐지됩니다. 나중 세조대에서 잠시 부활하나 오래 못 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폐지 후에도 남교의 재단이란 뜻인 남단 또는 풍운내후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제국인은 조선에서 이를 거행하는 것은 안 된다며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은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찬진이 이번에도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잘했는데,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살짝 애매해요. 찬수 뭔가. 문화재 설명 이런 언급은 잘했는데 살짝 그 시대의 역사가 언급이 안 된 게 아쉬웠어요. 서로 약간 그 역사 이야기가에 그 정리가 약간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네, 알아듣기 어려워요. 저는. 민준이 그 문화재 설명을 잘했고 그 약간 호텔이랑 뭔가 엮어서 그 설명을 해서 약간 신기했었어요. 시안이 서로 말이 저요? 맞아, 민준이 말이 맞아. 그 뭐냐 찬진이랑 찬수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서로 말이 맞냐고 민준이 말이 맞냐고 했더니 제 3의 답인 찬진이 찬스 말이 맞다고 그랬어 지금? 네. 선우하고 민준이하고 얘네들이 가장 평가 정확하게 평가한 것 같은데요. 그래 선우하고 민준이 말 평가가 너무 엇갈려 180도 다른 평가를 해갖고 선우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민준이는 아주 설명을 잘했다 그러고 어? 두 사람의 간격이 너무 넓어갖고 쌤이 좀 물어본 건데 자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근데 쓰다 보니까 1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20분 동안 영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쓰느라고 약간 민준이 말도 맞고 서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안이 글을 보면서 쌤은 일단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 자체를 보고 이해할 수 없어. 민준이가 이 글을 보고 잘 쓴 글이라 그래서 야 민준이가 천재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글도 민준이는 잘 이해하고 잘 썼다고 하는 게 천재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해를 못했나를 지금 또 설명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쌤을 이해시켜 주면 돼. 자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내가 정한 문화재는 바로바로 한구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바로바로 뭐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친근하게 쓰려고 한 거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촐싹거리게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건가의 그 문제인데 그다음에 내가 왜 이 문화재를 골랐냐면 무엇을까 고민하다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런 이야기가 시안한테 이게 중요한 얘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물론 이거를 뭐 재밌게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들 다 뭐 하자? 없애자. 그냥 빼자. 그냥 호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바로 항구단이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차라리 요 이야기 를 만약에 고쳐 쓴다. 그러면 현재 어, 호텔로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문화재인 곳이 있다. 문화재인 곳이 있다는 사실이 있고 문화재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바로 한구단 이야기다. 결국 이 얘기랑 뭐한 얘기야? 같은 이야기예요.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직접 시안이가 개입해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그냥 시안이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서술하는 방식. 그래서 시안이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더 친근감 있게 뭘 쓰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쓰는 그런 방식도 뭐야 시안이가 쓸 수 있겠다는 얘기. 됐니? 자, 네. 옹구단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풍습이었는데 조선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황구단을 열지 않았지만 고종 황제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시 되었다. 그 일제는 내가 정한 문화재. 그 일제는 하고 이제 요 기분은 이제 빼야 되지. 네. 똑같은 거. 그 일자는까지 밑에 있는 어, 일자는까지 지워야 돼요. 그거 빼고 그 일제 일자는 일자는이에요. 그 일제는 재단을 열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다까지 이게 썼어. 그래 됐어. 자, 근데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 태조 이성계는 황구단 폐지를 요청하는 학자들의 상소를 거부하고 황구단을 원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계속 시행한다. 여기서 앞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아니 똑같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올라서 다시 시작되어서 일제는 재단을 열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어. 근데 왜 갑자기 고종왕조가 건국된 후 태조 이성계는 황구단 폐지를 요청하는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올라와서 황구단을 열었는데 이게 황구단 폐지를 요청하는 확대 상소를 거부하고 황구단 원단으로만 일을 받고 계속 시행했다. 이 원단 확대 상소 결국 폐지됐다. 나중 세대 다시 잠시 부활된 오래 못 가지 않고 폐지됐다. 폐지된 이후에도 또 이랬다. 조선 왕들의 사대분을 반대도가 계속 이스라엘 지냈다. 그럼 도대체 폐지를 한 건지 뭐 한 건지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왜 쌤이 이해할 수 없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지. 조선 왕조가 건국된 태조 이성계 이 얘기가 먼저고 아니면 이거 조선은 황제의 나라가 옛날엔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조선은 황제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구단을 열지 않았다. 요 얘기가 뭐, 요 얘기 아니면 요 얘기 이것과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고 요 얘기가 먼저겠지. 어? 그러다가 나중에 요 얘기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다시 시작되었고 그 일제 제단은 그 자리에 호텔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순서를 뭐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써주던가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뀐 것에 관한 설명,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써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막 시환이가 나는 100살의 일기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응애 응애 내가 태어나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야 이거 죽었는데 왜 또 태어나? 아, 이게 이런 어떻게 식으로 보면 혼란스럽다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슬퍼했어요.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난 시안이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야 돌아가는 그런 말을 해줘야 그 글이 자연스럽다는 거지. 시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책에 있는 내용을 떠와서 첫 번째로 썼어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호텔 사진 밑에 있는 건 나무위키에서 떠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시안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시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읽고 공부하고 다시 시안이 언어화 시켜서 시안이가 재구성해서 그것들을 내놓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게 요 호텔 사진을 뭐 자료 사진으로 첨부한 건 좋으나 호텔 사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무슨 사진? 황구단. 항구단사. 황구단 사진이 원래 먼저 가야지. 황구단을 네가 설명하는데 정작 황구단 얘기, 황구단 사진은 없고 뭐만 호텔 사진. 조선 호텔, 웨스턴 뭐 조선 그 호텔 사진만 이렇게 갖다 주면 이게 문화재인 줄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 그런 점에서 어, 지금 쌤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거 황구단 저 있다. 이미지 나오잖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 항구단은 제가 여기 설명했을 때 일제가 재단을 헐었다 했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여기 다시 살아있어요? 간단하겠네. 왜 살아있겠어? 왜 살아있어요? 복구, 간단하잖아. 서른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겠어? 복구, 폭구한 거지. 1913년에 일제에 철거되고 이듬해 그 자리에 철도들이 들어서면서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황궁우와 석조 그리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보존되어 조선호텔 경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복구된 것도 아니네 그러면. 아, 그래? 축소되었고 황궁우와 석고 그리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보존되어 조선호텔 경내에 남아있고 그러면 이거 아까 그 사진은 선생님 물론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때도 저게 있었거든 사진이 사진, 네. 뭐 사진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민준이가 말한 대로 다시 이제 뭐 한 건지 그 뭐야 재현 복원, 복원한 건지 뭐 그 사실은 쌤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그 조사는 이제 쌤이 할 게 아니라 누가 했어야 되는 거야? 시안, 시안이 네가 했어야 되는 거지. 시안이 네가 또 홍보줬는데 왜 또 있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가 그걸 조사해서 알려주는 게 그런 게 네 역할이라는 얘기.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 번거롭잖아. 그 조사하고 뭐 알아보고 막 이런 거를. 근데 네. 그런 거를 바로 글쓰니 시안이가 바로 그런 귀찮은 일들을 대신 그 사람들이 귀찮지 않게 편안하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네.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야. 내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며칠 걸릴지 몇 달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작업을 작가가 그걸 대신 해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뭐해? 돈 내고 그 책을 사는 거지. 내가 그거 알아보려면 시간이 1년 걸리고 2년 걸릴 수 있는 거를 나는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 기꺼이 뭐 15,000원 주고 내가 그 책을 사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대신에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시안이 수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서로야. 네. 서로. 자, 서로를 잠깐만 이것도 해주고. 서로를 역시 민준이, 시안이, 찬진이, 찬수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발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살해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히로부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1명의 탕헬투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로 대한 독립을 새겼다. 단지동맹이란 1909년 2월 9일 러시아 브리스키노 근처 파리에서 안중근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규모 결사대이다.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의사혈서 태극기이다. 이 태극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 힘썼는지 알 수 있다. 안중근 의사도 그런 결의를 가지고 태극기를 그렸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민준이. 그, 저 의사열사 태극기를 설명할 때 항일투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해서 단지동맹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잘한 것 같아. 시안이. 약간 문화재가 약간 뭔 느낌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약간 그때 시기에 있었던 일이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뭐를 잘 모르겠다고 시안아? 문화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태극기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찬수. 찬진이. 문화재를 잘 설명하긴 했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찬수. 문화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네, 시대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찬수는 시대를 잘 설명했다 그러고, 찬진이는 시대를 설명 잘 안 했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아, 서로야? 모든 게 다 두 편이 갈리는데요. 모든 평가가. 어? 모든 평가가 다 두 편으로 갈리는데요. 어, 다 반대로 갈리는데요. 서로야, 누구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찬진이가 누구고 찬수가 누구예요? 찬진하고 찬수를 몰라? 구별이 안 돼? 아니, 똑같이 밑에 네임 있잖아. 자, 어, 말해. 찬진이가 시대를 잘 설명을 못했다고 한 게 찬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찬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시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이 의사에서 태극기와 관련되어서 요게 안중근 의사가 요 부분이 그 당시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 부분부터가 뭐고? 요 부분이 바로 요 태극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물론, 요 태극기가, 원래 그 원본은, 1946년에 분실됐다고 그러고, 이거는 어,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자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라졌대요? 디스어피어드? 아? 못 아, 찾았대요 아직까지? 아. 자, 아이, 그래서 지금 민준이는 단지동맹이 뭔지를 잘 설명했다는데, 왜 근데 단지동맹이야? 서로야, 이름이? 네? 왜 단지동맹이야?
모르는데. 모르는데. 민준이, 왜 단지동맹이야? 그 손가락을 어, 자르면서 어, 그 막 혈서도 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동맹. 어. 그래서 단지동맹이야, 서로야. 됐어? 간이 네. 잘랐다는 거야. 딱 잘랐다. 지가 이 손가락이야, 손가락.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럼 피가 나잖아. 그 피로 뭐 한 거야? 피로 글을 쓴 거예요. 글 쓴 거. 그걸 혈서라고 그래, 혈서. 피하자. 피로 그 쓴 글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뭐야, 자기들의 어떤 독립의 열망, 의지를 나타낸 거에서 아마 선생님 좀 정확히 생각하는데 넷째 손가락인가? 네. 일 거야, 아마.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 쏘고 뭐 하는데 덜 쓰인다고 그랬던 그 부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럼 안중근 의사는 도대체 이또 이름을 도대체 왜 총으로 살해했나? 어? 그리고 이또 이름은 또 어떤 인물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충분히 설명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문제, 요 문장이 좀 문제가 있어. 자, 이 문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쓴 글씨의 문장의 문제점 누가 얘기해봐. 음, 문제점이요? 없어 이 문장이 문제점이 도움? 뭐라고? 민준이? 도움. 도움 왜? 약간 아니, 도움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표현이잖아요. 어, 근데 그 식민화는 약간 안 좋은 음, 표현에서는 음. 뭔가 좋은 표현인 도움을 쓰는 경우가 일치하지가 않는. 서로 민준이 말 이해했어? 네. 어. 이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도대체 이또이가 누굴 도와줬다는 거야? 서로야. 그 뭐지? 어, 그 일본 제국? 그럼 그거 들어가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화할 때 앞장선 사람으로 왜 쓰다던가.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핍박했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문장 표현 자체가 너무 의아한 거지. 그래서 그렇긴 또 하네요. 이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할 때 앞장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앞장선 사람이다라고 했고, 물론 일본 정부를 도운 사람이지. 어? 일본 제국주의를 도운 사람이지. 그 점에서 맞는데 그런 것은 근데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막그 혼동 섞여 있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아까 민주가 말한 대로 그 뉘앙스 자체가 식민했는데 도와도 뭐 그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이어서 문장을 어쨌든 정돈되어서 제대로 잘 쓰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조사 자체를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조사해서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그 부분들을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저기도 빠졌고 연도가 있었나? 그래?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벌어졌는데서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근데 안중근이 이 일을 한 건 1910년이 아니야. 그 이전이야, 이전. 그 이전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공식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외교권도 빼앗기고 국방권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거나 사실 거의 진배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 그 문서에 두 장만 안 찍은 상황이었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안중근의 살았던 노력들에 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쌤이 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자료수사를 어떻게 잘 할 거냐. 라는 충분히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오늘 어떻게 풀었을 거냐. 물론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내가 숙제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요것들이 우선 사실 되는 것들이 또 필수이겠지.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책이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여서 화학과 관련된 과학 분야의 그런 책들인데서 가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번 레인 아니었어요? 어? 다음 주에 5번 레인 아니었어요? 5번 내는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요? 5번 내는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는 아마도 우리가 방학해서 5번 내인 책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자기 어쨌든 아, 작은 가루 이야기야 다음 주에. 얘들아 알겠니? 네. 네. 작은 가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글쓰기하고 숙제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